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로 불리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과거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될지 우려도 나옵니다. 수능 모의평가를 치렀더니 사회탐구 선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과학 과목을 피해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이 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격수였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과거 행보가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미래가 달린 기로에서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라 더욱 그런데요. 혹시나 충북 현안 해결에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허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로 MBC 충북 유튜브에 출연했던 김영환 충북지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의혹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건만 빼고 모두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임을 자처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는 다 그때 다 시기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나한테 좀 훈장 하나 줘야 되는데. 실제로 김영환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경쟁자였던 당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각종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이게 특혜 의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검찰은 수사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건? 또 3년 전 20대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전후로 대장동과 이재명 가족사에 관한 의혹을 SNS에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만나기 어려운 평행선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 때 김 지사는 탄핵만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직접 집회 연단에 오르기도 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들은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이런 악연은 이제 김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도청 안팎에서는 새 정부와의 관계나 충북의 주요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되려나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 김 지사 자신도 이재명 후보 당선이 유력했던 선거일 며칠 전 SNS에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싶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올려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 날 김영환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충북도민에게 한 약속이 실현되기를 염원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대선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청북도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주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치권과 협력하고 새 내각 구성도 예의주시해 긴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안전치안 점검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실무 책임자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 단위의 정례 점검 체계를 마련해 기상재해 등 재난 예방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참사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려 대가성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국가수사본부의 최종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조만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연 4.2%의 이자를 매달 납부하고 있어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돈을 빌려준 폐기물 업체가 매립장 증서를 신청한 건 김 지사가 취임하기 전이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대선에서 패한 국민의힘 내홍이 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수연 제천시 의원은 어제부터 권성동 출당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3,000명 넘게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징계 요청 서명서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공천 편법을 자행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을사오적 모사꾼과 다름없다며 즉각 출당 조치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서 내부 싸움은 안 된다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오늘 사퇴했습니다. 6월 수능 모의평가가 대통령 선거로 하루 미뤄져 어제 치러졌는데요. 사회탐구 선택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35%나 늘었습니다. 과학 과목을 피해가는 이른바 사탐런이 대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교육 현장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수능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 전체 응시자 50만 3천여 명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가 73%인 3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가까이 늘며 35%나 증가했습니다. 황금 대지띠 출생자가 고3이 되며 늘어난 응시자 증가율 6%를 훨씬 뛰어넘는 급증세입니다. 제 주변 이과생들 거의 다 3원으로 수능 최저 맞추고 과학을 2개씩 보는 학생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 많은 주요 대학이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공대 등 이공계의 문을 열면서 이과 학생이 과학에서 사회 과목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사탐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많고 점수 따기 어려운 과학 과목을 수능에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냐는 판단입니다. 다만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의 경우 정시에서는 여전히 공대 등 상당수 이공계 모집 단위에서 과학탐구 2과목 응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목표 대학과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고 남은 시험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전형을 파악하고 희망하는 등급대가 몇 등급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탐론을 바라보는 교육 현장의 우려는 입시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이공계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는 졸업생이 응시에 성적이 산출되는 올해 첫 시험인 만큼 성적표가 나오면 사탐론을 고민하는 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5일간 충주시 공무원 2명을 사칭해 유리문과 철물 등을 납품해달라고 요구한 사기 사례가 3건 접수됐습니다. 상인들이 충주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옥천군에서도 지난 3일 산림과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을 전송하고 살충제 납품을 요구한 사기가 확인됐습니다. 충주시와 옥천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이 제천에서 개막했는데요. 오는 15일까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기량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팔과 다리에 굽힘 없이 안마 연기를 이어가는 일본의 오카 신노스케.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관왕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인 허웅도 홈그라운드 2점을 안고 편안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대표팀 동료의 멋진 연기에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도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허리 부상이 있어서 2종목밖에 하지 못했는데요. 그 2종목이라도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진짜 간절하게 지금까지 훈련해온 노력 다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천에서 개막한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은 23개 나라 1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일본의 오카 신노스케 외에도 파리 올림픽 2관왕인 필리핀의 욜로와 올림픽 8회 출전한 우즈베키스탄의 옥사나 추소비티나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출전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신재환과 여서정은 부상으로 아쉽게 참가를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 일본이 원체 능력이나 어떤 기량들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3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마루와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등 6종목에서, 여자는 도마와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 등 4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전초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도시가 아니라 제천 같은 중소도시에서도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육관광이 가장 그 소비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스포츠 관광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일까지 남자부 경기가 펼쳐지고 여자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북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어제 충주시 주덕읍과 제천시 봉양읍 과수농장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돼 현재까지 피해는 7개 시군 36곳 12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20곳으로 가장 많고 음성 7곳, 제천 5곳 등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충주 주덕 과수화상병 방제 현장을 찾아 방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괴산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으로 전용 진료실과 처치실, 5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새로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합니다. 괴산군은 소아청소년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는 운영비와 시설 장비비로 3억 원을, 내년부터는 해마다 2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에 청주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AI 자율제조 분야에서 뽑힌 청주공고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분야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과를 개편해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게 됩니다. 청주공고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학생에게는 다양한 성장 트랙을 마련해 지역의 상생적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 사업으로 단양 비치파크 조성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84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과 같은 6개 저발전 시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은 충북소방교육대 기반시설, 제천 제2장락근린공원 조성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기업들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는 오늘 행안부 4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폐현수막이 순환 가능한 재산 원단과 건축 자재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주에서는 한 해 25만 장의 폐현수막이 나오는데 대부분 소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학생 선수와 일반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활댄스 체조대회가 다음 달에, 스쿼시 경기는 8월에 치러집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